네, 안녕하세요. 정수기미입니다. 오늘은 에릭슨에서 나온 모빌리티 리포트를 가지고 간략하게 5G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저는 작년부터 형들도 많이 아시는 기업인 KMW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다마고치도 조금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리포트 내용은 한번 읽어볼만 하고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리포트는 나오고, 어쨌든 첫 장에 보면 이 코비드로 우리는 유례없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커넥티비티가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5G 성장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 5G 가입자의 증가가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슬로우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사용 경험과 이 비즈니스와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평가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차피 5G로의 어떤 기술 혁명은 오고 있는 것이고, 이 코비드19는 장기적으로 평가했을 때 5G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찬찬히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ICT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육, 그리고 업무, 여가, 쇼핑 등의 어떤 전방위적으로 사용이 됐고, 이런 ICT가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 앱에서 이 사용 빈도와 유저 성장률을 같이 두고 표로 이렇게 나타내 본 건데요. 이 재택근무와 관련된 어플의 사용 빈도가 높고, 그리고 사용자 증가수도 높죠. 그리고 이러닝, 그리고 웰리스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률이 굉장히 성장률이 두드러지는 것이 보이죠. 사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장기적으로 오피스 빌딩 같은 곳에 투자하는 리츠 회사들의 전망이 제가 생각하기엔 썩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놀라운 데이터는 5G 가입자 수, 5G 가입자 수 추이 예측인데요.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9천만 명 정도에서 2025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8억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연평균 성장률은 제가 여기 위에도 계산을 해놨는데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28억 명이라는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시장 니즈는 분명히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다만 인프라가 먼저겠죠. 네, 글로벌 트래픽 추이를 보시면요. 2014년 1분기 대비 2020년 1분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15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단순히 15배 증가했다고 하면 좀 안 하다 할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데이터 증가율은 매년 60%가 넘고, 이 데이터의 양은 이미 엑사바이트, 그러니까 이 40만 페타바이트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페타라는 이 단위도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페타도 이제 부족하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의 양은 늘고 있고, 이 데이터의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역시나 동영상 스트리밍 등에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2019년 33 엑사바이트 중에서 63%가 영상 데이터인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로크 등도 포함이 되겠죠. 2025년에는 여기서 다시 5배 이상 증가를 해서 164 엑사바이트를 찍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이니까 데이터 증가율은 우호적으로 잡긴 했겠지만,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증가량은 각 인더스트리에서 발생될 어떤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감안을 하면 무시무시한 데이터의 증가량이 실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2025년경 정도 되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45% 정도가 5G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왼쪽 글을 이렇게 따로 게시한 것은 여기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인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어 보이고,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림을 확대한 오른쪽을 보시면 그런 5G에서의 데이터 폭발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일어날까 한번 보시면 21년과 23년 요 사이에 확실한 변곡점이 예상이 되죠. 자, 지역별로 한번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25년을 예측해 보면 역시나 이 미국, 중국, 일본 등의
5G의 전환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21년과 22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단일 시장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인도도 거의 18% 정도 이 5G로의 어떤 전환이 예상이 되고 저 시장은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또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5G 장비 쪽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형들도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5G가 상용화되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5G 장비주들이 2019년 이 상반기에 대시세를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국내 초기 투자 물량이 잠잠하니까 주가가 실적에 대한 우려로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고, 그런데 표를 보시면 자, 여기 밑에 표인데요. 21년부터 23년 시점에 글로벌에서는 이 5G 가입자의 수가 업데이트가 빠르게 가속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망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야겠죠. 그러면 사실 보수적으로 23년까지 놓고 보았을 때 5G 장비 관련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21년 트래픽 증가를 대비한 이 글로벌에서의 망투자 타이밍에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이 5G 밸류체인 하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5G는 어차피 올 미래이고 사실 코비드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통신회사나 통신장비회사들의 투자 타이밍이 생각보다 조금 늘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코비드19가 이 ICT 사회로의 전환에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가속화시키는데 그런 몫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5G 성장의 분수령은 2021년부터 시작이 되고 2022년까지 장비 투자의 어떤 피크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래 기업들 밑에 있는 통신 장비 회사들이죠. 이 아래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기업들이 분명히 국내에도 존재하고 이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본 다음에 투자를 한다면 형들과 제게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사실 KMW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수익률을 나고 있지만 다마고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달에 조금씩 이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마고치도 잘 됐으면 좋겠고 혹시 뭐를 또 투자하실지 모를 형들도 이 통신장비 회사의 투자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5G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투자 하시고요. 형들 우리 장수해요.